여러분, 이제는 친구를 만들고 설득하는 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기계발 전문가 데일 카네기. 1912년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싸우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줄 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오늘 함께할 책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잘못에 대해 인정하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변명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용기 내어 사과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행위가 결국 숭고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마음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앨버트 허버드는 미국을 들썩이게 만든 독창적인 작가다. 그의 날카로운 문장들은 당시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격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허버드는 그 적들을 오히려 친구로 바꿔놓고는 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그의 글에 동의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냈고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제 생각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네요. 어제 썼던 내용을 오늘 읽어보니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근처에 오시게 되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당신에게 감사의 약수를 보냅니다. 허버드의 답장을 받은 독자는 할 말을 잃었고 그 후로 그는 허버드의 열혈 애독자가 되었다.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가 할 말을 내가 먼저 하게 되고 상대는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진다. 결국 내 잘못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은 관대해지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칭찬이 금이다. 존 듀이는 인간 내부의 가장 커다란 욕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었는지 생각해보자. 아마 우리는 처음 보는 그 사람의 특징이나 장점에 대해 칭찬을 하곤 했을 것이다. 칭찬이 어색한 상황에서 서로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고 졸업생 친구들의 송년 모임에서 각자의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 5가지를 말해주세요. 남편들은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뛰어난 요리 실력 갖추기, 건강 유지를 위해 꾸준히 운동하기,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 되어주기, 꾸준히 독서하고 공부하기. 그러던 중 한 남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고쳐야 할 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나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사랑하오. 그 남편은 한순간에 최고의 남자가 됐다. 한 마디 칭찬의 힘이 이렇게나 큰 것이다. 칭찬을 하는 데는 한 푼도 들지 않는다. 약간의 노력과 결심이 필요할 뿐이다. 매일 일상 속에서 칭찬의 발자국을 남겨보자. 그 발자국들이 인간관계의 불꽃에 불을 붙여 장밋빛 횃불로 당신의 길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계속 말하도록 상대방을 고무시켜야 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신의 관심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숨겨둔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는다. 천주교의 고해성사를 생각해보자. 신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지만 고해하는 사람은 후련하다. 종교적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진심 어린 경청의 태도는 말하는 사람이 성찰의 기회와 후련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다. 미국의 작가 잭 우드포드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은근한 찬사에 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보단 자신이 다음에 할 말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타인의 말에 집중해보자. 논쟁을 피하라. 논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과정에선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논쟁은 언제나 자기 입장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버린다. 물론 당신의 주장이 완벽하게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논리가 옳고 그른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논쟁이 격하면 격할수록 승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즉,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공허한 승리일 뿐인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환영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계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냉철하게 보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행동을 뒤로 미뤄라.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삶의 진리들을 잊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어긋나 버리면 마음 한켠에 상처가 남기도 한다. 그 상처는 아물기도 하지만 오래 남아 우리의 행동에 제한을 걸어버릴 때도 많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원한다는 점이 있다. 기억하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며 이것을 표현할 줄 안다면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칼럼의 똑똑해지는 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